제 18기 강유정입니다. 저는 바다의 시간 7장부터 8장까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7장인 오늘날의 어업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발표할 내용은 우리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소형 선박과 대형 선박에서 첨단 장비, 수산물 가공, 크릴 새우 및 주당 어선 등으로 변형되었는데 길이 12m 이하의 소형 선박은 약 400만 척 있고 24m 이상의 대형 선박은 6만 3천 척이 있습니다. 그중 3분의 1은 모터가 없는 비기계화된 선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후로는 첨단 장비 선박이 생겼는데 이 선박에는 레이더와 음파 탐지기, 냉각기 등을 갖추고 있는 정교하고 복잡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물 가공 선박은 잡은 물고기를 배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고 전체 선박 중에서 1%에 불과한 수산물 가공 선박이 총 어획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모두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크릴새우 및 주낙 어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릴새우를 잡는 배는 해상 공장처럼 운영되고 있고 주낙 어선은 매년 14억 개의 낚싯바늘을 바다에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 어선의 어획량과 보조금과 소형 업무의 몰락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배는 그물 넓이가 축구당 4개의 면적에 해당되고 있으며 최대 500톤의 물고기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그 대형 어선이 있습니다. 보조금과 소형업의 몰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고기 소비가 많은 국가들은 대형 어선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가며 그 소형어부들의 몰락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아프리카 해안 근처의 대형 저인막 어선들이 수산 전을 고갈시키고 있으며 선원들은 장기간의 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원이 고갈되고 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은 시내 어업까지 하고 있는데요. 어업이 깊은 수심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유럽 연안만 800m 이상의 심해 어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업 자원의 고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남해 뜨는 물고기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대서양의 청어, 페루의 멸치, 남대서양의 정어리, 다량어, 대구, 만세기 등이 있는데 특히 정어리, 멸치, 청어처럼 해수면 가까이에 사는 물고기인 부어는 모두 퇴직치까지 어육되거나 과도하게 남획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고래 사냥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1946년에 고래 사냥을 금지한다는 국제협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고래를 사냥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오늘날에는 더 깊은 바다에서 만세기와 같은 물고기를 잡아 올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심해어업과 같은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물고기를 해수나 담수에서 직접 기르는 방법으로 양식을 하는 물고기는 잉어, 틸라피아, 갯농어, 메기, 연어, 뱀장어가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식 생산량의 3분의 1 이상이 다른 종의 양식을 위한 모기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연어를 생산하려면 5kg의 다른 물고기가 또한 1kg의 붉은 다량어를 얻으려면 8에서 10kg의 다른 물고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업의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업의 세계 총 생산은 0.13%로 미미하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에서는 1.22%, 세네갈, 코모로, 나미비아는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직간접적으로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세계 인구의 10에서 12%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 다수는 아시안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생산되는 해산물의 상업적 가치는 2016년에 1,300억의 달러에 이르기도 했고 2016년에 특정 어류나 고등어가 35% 가격으로 인상되고 있고 노르웨이 연어는 45%, 정어리는 49%까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8장 바다 자유라는 이데올로기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자는 바다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과 문학의 깊이 뿌리내린 상징적인 의미로 지닌 장소의 역할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자는 바다가 자유의 상징인 이유가 바다는 국경이 없고 다양한 문화와 사람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인간의 이동과 교류를 가능하게 하여 인류는 바다를 통해 경험한 탐험과 이동, 새로운 가능성의 추구를 통해 자유에 대한 개념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인류는 바다를 통해 얻은 창의성과 자유로 탐험과 발견으로 사용하였고 그것을 지리적으로 발전하고 식민지를 확장했습니다. 또한 문화적 교류로 언어와 종교, 예술, 과학 등의 상호작용으로 문화적 다양성이 풍부해졌습니다. 해상 무역로의 개척은 경제를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민을 통한 인구 이동으로 다양한 인종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섞여 또 다른 발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즉 8장에서는 바다가 단순히 자연환경임이 아니라 인류의 문화 역사에 깊이 자리 잡은 공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발표가 8장은 왜 요약이 없고 그냥 그림 한 장만 넣고 말만 하자 말아? 이게 그렇게 요약할 게 없었어?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다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단어로만 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그림이 가장 괜찮은 이미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발표자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기술의 발전으로 어업이 발전하고 계속하여 진행되면서 남획으로 인해 어업 자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봄이 더 피부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남획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어업량이 줄어들다 보니 사람들은 양식을 시작하였는데 이 내용을 통해 우리가 먹는 물고기 중에 양식고기인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연의 자원은 한정적인데 우리의 과도한 남획으로 인해 현재 어업 자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사실임을 알고 있었는데 제 개인적 얘기를 좀 해보자면 저희 아버지가 지금 양식장을 하시고 계시는데 가끔 이제 생선을 가져다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제 일하는 그 양식장이 생각났고 또 이제 바다 얘기를 하자면 과학 발달이 되지 않는 그 먼 옛날 우리는 바다를 통해 문화를 넓혔고 기술을 익혔고 공유를 했으며 경험을 이제 공유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이제 8장의 제목이 뭔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바다랑 자유가 뭔가 좀 안 어울린다는 그런 거를 이왕이면 여기다 좀 써줬으면 좋잖아. 네. 다음에 더 플러스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